첫 번째 달려보죠. 나도 거지, 너도 거지. 자, 오늘 여기저기 보도가 나오면서 정말 큰 논란을 낳고 있는 한 장의 사진 제보 만나보시죠. 자, 자신을 아파트 자치회장이라고 소개를 한 이 사람, 갑자기 나는 돈도 없고 집도 없는 거지입니다 고백을 하더니 대뜸 여러분들은 모두 돈 많은 부자라서 여기 왔습니까? 아니 나만 거지예요? 하더니 내가 관리비 아끼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에? 뭔 소리냐고요? 담배 때문 아닙니까? 담배 때문. 아무 곳에나 버리면 누가 담배꽁초 치우나요? 바로 이거 청소 용역입니다. 청소 용역비. 아니 관리비에서 나간다고요. 집 한 채 없어서 여기 온 거지들이라면 거지답게 아끼면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에는요. 거지가 이기적이면 쪽팔리는 겁니다. 와와와와. 자, 줄여서 얘기하면 담배 함부로 버리지 마라. 관리비 부담이 는다라면 좋은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나 거지, 너도 거지. 거지는 거지답게 아끼면서 사. 아, 이렇게 말하면 듣기 좀 그렇잖아요. 네, 경기 화성의 한 임대아파트의 게시판에 붙은 게시물인데요. 이 제보하신 분은 이걸 이제 입주민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게시물이 붙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요. 근데 이 게시물을 붙인 사람은 자치회장이 맞고요. 관리사무소 직위는 없는 걸로 봐서 관리사무소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렇게 게시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입주민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유, 그럼요. 네. 그리고 이 게시물을 보는 아이들도 너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담배꽁초 치우자는 이 단단한 말을 왜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게 하십니까? 여기에 사시다가도 정말 훨씬 더 잘 돼서 나가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또 뭐 지금 집은 임대 아파트에 사시지만 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여기서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도 너무 많습니다. 혼자의 생각을 이렇게 자치회장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쓰시면 너무 많은 분들이 기분이 나쁘고 상처받으실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임대 아파트 사는 게 거지입니까? 대한민국이 언제부턴가 이런 어떻게 보면 경제력 이런 차이를 가지고 뭐 신분처럼 이렇게 나눠서 결국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온 것이고요. 이걸 뭐 자조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뭐랄까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쓰셨다고 할 수도 있는데 다른 분들까지 저렇게 맞힐 필요는 전혀 없고 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일을 안 하시거나 아무것도 능력이 없거나 이런 분들만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건 절대 아닐 거 아니에요. 저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좀 비하하는 생각부터 좀 버리셔야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존중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 사람 또 혹시 저런 곳에 사는 분들 가지고 또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도 문제고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쓰레기만 버리고 붕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편의점 앞에 잠시 스톱한 저 여성 운전자, 운전석을 계속 뒤적이면서 자, 편의점 쓰레기통에 쓰레기들을 막 슉슉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더 버릴 거 없나 하던 바로 그때 편의점 사장님 등장. 아주머니, 아이 남의 가게 쓰레기통에 뭐 하는 짓이에요? 아이 몰라 안 들려. 자, 열받은 사장님, 이거 막 꺼내, 자 이거 도로 가져가셔 하자. 어머머머 이 아저씨 진짜 웃겨 하면서 막 옥신각신 하고 있죠. 자, 급기야 사장님 손을 팍 뿌리치더니 나 간다. 네가 치워 부. 와, 진짜 왜 저러고 사니 진짜. 최소한 껌 한 통이라도 사주면서 쓰레기를 버리든지 해야지. 누군 흙 파가지고 종량제 봉투 삽니까? 네, 경기도 용인에서 편의점을 14년째 운영 중인 사장이 제보를 해왔습니다. 지난 7월 21일 오후에 5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편의점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개인 쓰레기를 버리고 간 건데요. 보신 것처럼 편의점 고객도 아니었고 소시지, 빵 이런 걸 먹고 남은 쓰레기를 버리고 갔던 거라고 합니다. 제보자가 편의점에서 나온 쓰레기를 넣는 곳이 동네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성이 셀프 세차장에 가서도 버리는데 여기는 왜 안 되냐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만류를 해도 무시를 하고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라면서 붙잡았더니요. 보신 것처럼 뿌리치면서 문을 닫아버렸고요. 제보자가 버린 쓰레기 일부를 차량 안으로 넣었더니 되돌아와서 쓰레기 꼭 다시 버릴 거다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화가 난 제보자가 차에 탄 여성의 손목을 일단 붙잡았는데 차량은 그대로 20m 정도 질주를 해서 끌려갔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댓글창에 채팅창에 말이죠. 이 사람이 바로 거지라고 하십니다. 거짓입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냥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저렇게 감으로써 끌려갔죠. 우리 이 주인이, 편의점 주인이. 그래서 턱하고 어깨하고 무릎을
다치게 됩니다. 아유, 많이 다치셨어. 결국 교통사고가 난 거고요. 어. 결국 특수폭행 뺑소니로 지금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얼마 안 있으니까 본인도 고소당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손목을 잡았는데 그거를 폭행으로 여성이 이 사장님을 고소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사장님 말씀은 딱 이렇죠. 그냥 뭘 사고 버리든지 아니면 좀 얘기라도 좀 죄송한 좀 그럼요.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아, 양해만 구했으면 저거 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쓰레기를 버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차로 도망가고 쓰레기통 그게 뭐 얼마 쓰레기 비용 얼마 든다고 저런 행동을 합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좀 처벌받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저는 폭행으로 또 고소했던 부분 저는 이게 무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오. 점점점 나쁜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소리 버럭버럭 지른 거 하고 뺑소니 친 거 하고 특수폭행 위험한 그 자동차로 사람을 치려고 했던 그런 등등 좀 처벌이 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선풍기 때문에 죽을 뻔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잠시 집 밖으로 나갑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컴백. 띠띠띠띠 비번 누르고 문을 오픈한. 오, 이거 뭐야? 불이 야,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 틈으로 지금 막 연기가 막 확 나오죠. 순식간에 복도에 연기가 가득 들어차는데, 자, 바깥으로 불붙은 짐이 저렇게 휙휙휙 막 나오죠. 자, 이번에는 빨랫대를 끌고 나와서 불을 끄려고 시도를 합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나오는 연기에 복도가 온통 뿌였습니다. 아니, 저게 딱 3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지난 8월 20일 전남의 한 원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인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에어컨과 선풍기를 끼고 흡연을 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3분 정도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사이 선풍기 부근에서 이렇게 불이 나고 있었던 겁니다. 제보자가 서둘러서 옷가지와 신발로 불을 껐는데요. 그러는 과정에서 약한 화상을 입었고 약 330만 원 정도의 피해도 입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소방서의 화재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요. 작동 중이던 선풍기 전선에서 단라큰이라고 이 전선이 끊어진 흔적이 발견됐고 거기에서 불꽃이 발생한 걸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풍기는 산지 한 40일 정도밖에 안 지났대요. 그래서 제품 결함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니, 깨어 있을 때 저랬으니 망정이지 자고 있을 때 불났어. 아, 이거 목숨도 위태로울 뻔했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그러게요. 근데 그 책임 소재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선풍기 이 제보자분 주장입니다만 여러 군데가 뭐 제조사도 있고 판매사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판매사에 먼저 연락을 했더니 판매사 측에서 우리가 8만 대 이상을 팔았는데 이런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보상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송을 걸어오면 응대를 할 것이고 혹시라도 문제가 실제로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건 제보자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례를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제보자분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최소한의 저 피해 직접적인 피해만 요구하고 있는데 뭐 한국서부자원 같은 데 연락을 해봐도 일단 판매사에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딱히 방법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저도 이걸 뭐 민사소송 외에 다른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 적어도 소방서에서 그렇게 추정을 했다라고 한다는 그런 어떤 뭐 서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판매사 측에서도 혹시라도 진짜로 우리 쪽에 문제가 있는지 어쩐지 좀 알아보는 정도의 성의는 보였다라면 낫지 않았을까. 일방적으로 그냥 손에 물려 무조건 소송만 걸어라 이렇게 한 건 정말 무책임해 보이긴 합니다. 어느 곳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신박한 캔 압축입니다. 자, 정말 충격적인 영상,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 도로 한가운데 쏟아져 있는 캔을 발로 쓱쓱 저렇게 한 곳으로 가지런히 모아둡니다. 그러더니 오른쪽으로 가서 다시 캔을 주워가지고요. 자, 휙휙 옆으로 막 던지죠. 자, 잠시 후 버스가 휙 지나가자 깔아놓은 캔들이 꽉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러자 다시 막 잘했어 막 버스를 향해서 손짓까지 하죠. 자, 차들이 지나가든 말든 아랑곳 않고 다 압축된 캔들을 툭툭 차서 한 곳에 모으더니 이제는 쪼그려 앉아서 하나하나 봉투에 담아 넣고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일까? 자, 박 변호사님, 예. 한 가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글 간판도 보이고 서울 시내버스 비슷한 것도 지나고 있지만 여긴 한국이 아니다. 특히 서울이 아니다. 그냥 닮은 곳일 뿐이다. 자랑스럽게 외쳐주십시오. 네, 한국 자동차들도 막 지나가고 있죠. 너무 서울입니다. 바로 한국 서울입니다. 미안합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너무 놀라운 장면을 보고 아마 찍은 걸로 보입니다. 아마 저 노인은 폐기물 같은 거를 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사람 보이는데 캔 같은 거를 좀 부피를 줄여서 처리하면 본인이 좀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저런 행동을 한 거예요. 캔을 자동차 밑에 놔두고 타이어로 깔아가면서 부피를 줄이는 거예요. 아, 발로 하지 않고. 발로 또 밀어 넣어요. 발로 밀어 넣는데 두 가지 문제죠. 발로 밀어 넣다 발이 으스러질 수가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발로 캔을 이렇게 발로 하면 밟아서. 힘이 부족하니까 본인이 자동차의 힘을 아니 버스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저런 식으로 하다가 본인 발도 위험할 수 있지만 더 위험한 건 뭐냐 하면 타이어 펑크 날 수 있습니다. 맞아. 왜냐하면 이 캔 같은 경우는 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이 요철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신났습니다. 막 버스 일로 오라 그러고 막 난리를 칩니다. 이거 본인도 다칠 수 있고 타이어 펑크 날 수 있는데 너무 좀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보를 한 것입니다. 아유, 그냥 발로 밟아서 버려. 아유, 아이고. 저거 뭐 부피 좀 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그냥 온 걸로 가져가세요. 그래. 아, 진짜 너무 충격적이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자연분만 강요하는 친정 엄마입니다. 아, 제목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연분만을 강요하는 친정 어머니 때문에 괴롭다는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30대 여성으로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또래 직장 동료가 자연분만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되게 힘들게 응급 제왕 수술로 아이를 낳았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사연자는 일찍부터 제왕절개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부모와 친정아빠는 아이 가진 것 자체가 축복이다. 네가 편한 대로 하는 게 최고다라면서 사연자를 존중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반전이 문제가 친정엄마인데요. 자연분만 부심이 있다고 합니다. 자연분만을 해야 모성애가 생긴다면서 일장연설을 했다고 하고요. 직장 동료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을 해도 계속해서 자연분만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연자는 아니 시부모도 존중을 해주는데 어떻게 엄마가 이러냐 이렇게 따졌더니 친정엄마는 엄마와 시부모를 비교하는 거냐 이러면서 크게 다퉜다고 합니다. 그 후로 친정엄마는 사연자에게 반찬도 안 챙겨주고 전화도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동안 친정엄마랑 큰 충돌 없이 지내서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정엄마의 말대로 자연분만을 시도라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선택대로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친정엄마입니다. 이거 다 이거 사, 이 바보 같은 거 사. 아무렴 애미가 딸내미 몸 상하라고 그런 말을 하겠냐? 아이고 진짜. 야, 일단 자연분만 하면 출산할 땐 좀 고통스러워도 이 출혈량이 적어서 빠르게 회복하는 데다가 합병증 걸릴 위험이 없어요. 식사도 바로 할 수 있고 아기랑 정서적인 유대감이 커질 수 있단 말이다. 엄마가 다 경험한 걸 해서 하는 말이 그걸 못 믿냐. 아이고 동그라미입니다. 네. 아, 좋습니다. 쟤는 정말 방송을 위해서 마지못해. 그러니까. 방송을 위해서 그래도, 헌신하시는 네. 자, 다음 사연자 딸이에요. 엄마, 박상희 여사, 이거 내 몸이고 뱃속에 얘 내 거야, 내 새끼야. 그냥 내가 알아서 결정해. 출산 이후 요실금 발생 확률도 확 적고 수술 날짜를 잡고 출산하니까 심리적인 부담감도 훨씬 덜한데 무엇보다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 제왕절개하면 산모랑 아기 모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다기요. 엄마 진짜 너무 구식이다. 엄마 출산하던 때랑 달라요. X입니다. 자, 박 변호사. 전 X를 들긴 들었지만 이 판단 둘 다 잘못된 것 같아요. 의사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의사가 이거는 안 된다. 제왕절개를 합시다라 하면 당연히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고요. 자연분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자연분만으로 가는 게 좋은데 그런 판단이 이제 좀 곤란하다. 고했을 때 굳이 어렵다면 이 산모인 이제 이 딸이 생각하는 제왕절개를 얘기를 하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의료적 아이의 건강이라든지 또 산모의 건강 이게 기본 아닙니까? 자양 변호사님. 가장 중요한 건 산모의 선택권 아닐까요? 사실 이거 뭐 우리 헌법과 관련해서 이제 아이 그 임신 중단과 관련해서도 법적으로도 논의가 됐던 그런 것이고요. 의료적으로 어느 쪽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산모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친정어머님이 복이 넘쳐가지고 배가 너무 부르셨어요. 요즘에
얼마 전 통계 보니까 20대에서 40대 남녀 구분 없이 아예 안 가지겠다고 하는 인구가 43%입니다. 이 와중에 지금 손주가 생기는 그런 기쁜 일인데 어디 그걸 가지고 지금 그걸 자연분만을 강요를 해요. 아유, 저 친정어머님 너무 보기 있게 오셨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본인 의견. 저도 의사의 판단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사연자와 아이의 안전과 이 건강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서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자, 박 교수님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건강에 큰 문제가 없을 때 의사 선생님들은 자연분만을 권하시는 게 기본이죠. 왜냐하면 그게 더 건강에 두고두고 좋으니까. 근데 저도 손들려고 하기 그 직전까지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극심한 두려움인 거를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울 때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너무 극심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아이를 낳는 게 더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왕절개에 손을 들려고 했는데 순간 아니 만약에 이 질문자를 내가 정말 내 딸이었다.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자연분만을 하되 저도 그랬는데 부분 무통분만이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아픔을 다 겪게 하지 않고 무통분만 시술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내 몸에 타격이 별로 없으면서도 자연분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술이 있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연분만을 하다가도 이게 아이가 안 나온다거나 몸에 약간 너무 타격이 있을 때 제왕절개로 많이 이제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 딸의 건강만 생각했을 때 이 친정 엄마의 마음이 딸과 아이의 건강 위주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김희진 님은 자연분만하고 50일 동안 고생한 친구 봤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라고 하셨고요. 은빛 두꺼비 님, 그냥 시어머니를 엄마로 모시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스파이 짱짱 님은 의사와 상담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